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러한 만성염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 K입니다. 그동안 채널에서 다뤄왔던 수많은 중증 질환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질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종류의 심각한 문제들은 대부분 염증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나의 몸 어느 부위에서나 염증은 발생할 수가 있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염증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커지고 퍼져서 전체적인 만성염증이 되어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합병증들까지 일어나게 돼요. 오늘은 이 만병의 근원인 염증이 어떤 이유로 발생하며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염증 생성 예방을 위해서 피해야 할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 살펴볼게요. 염증이란 것은 우리 몸의 외부나 내부의 유해한 자극에 대항하는 생체의 방어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면역세포부터 혈관 및 다양한 중간 매개들이 관여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발열, 통증, 발적, 부종, 기능 상실의 전형적인 5대 징후를 동반하게 됩니다. 자, 염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외부 요인으로는 감기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세균, 진균, 기생충 같은 각종 병원체들이 있고요. 이 밖에도 압력, 전기, 방사선, 자외선, 열, 한냉 같은 물리적인 요인도 있고, 그리고 독극물, 중금속, 부식과 같은 화학적 요인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반면에 내부적 요인도 있습니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신체에서 유래된 비정상적인 자가항원, 아밀로이드, 종양, 허혈, 조직 상해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질환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염증 반응은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고, 우리의 면역력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혹은 해당 부위를 혹사시켜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외부 요인이나 내부 요인, 이렇게 원인이 되는 부분들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몸이 해당 위험 인자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반응하는 그 작용이 염증 반응이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러한 염증은 반응 기간에 따라서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염증의 경우에는 몇 분 이내로 빠르게 시작해서 유해한 자극이 제거되게 되면 이 염증 반응도 끝이 나게 돼요. 그렇지만 이 염증 반응이 끝이 나도 염증의 증상과 징후들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편이에요. 우리가 흔히 겪는 질환들인 감기라든가 방광염, 장염, 편도선염, 독감, 폐렴,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이제 사소하게는 피부의 열상, 자상, 피부염증, 물리적 외상 같은 것들이 다 급성염증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만성염증은 이러한 급성염증의 원인이 제거되지 않거나, 혹은 나의 정상 조직을 내 몸속에 있는 어떤 공격세포들이 계속 내 몸에 있는 조직을 괴롭히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 혹은 장기간 동안 저농도의 자극제에 계속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이럴 때 발생하게 되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이나 이러한 염증 반응이 지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이러한 만성염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천식이라든가 위궤양, 결핵, 류마티스, 각종 자가면역 질환, 만성 간염, 그리고 길게 봐서는 당뇨 같은 병까지도 이러한 만성염증에 의한 질환들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암 또한 만성염증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죠.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증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항생제나 소염제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생제나 소염제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꾸 반복되다 보면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더군다나 치료를 위해서 더 많은 용량의 양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염증들은 되도록 약물을 통한 치료보다는 사전에 미리 이런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죠.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 몸에 좋은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안 좋은 것을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에서 식사를 할 때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음식들만 줄여줘도 좀 더 내 건강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만성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3가지와 생소한 것 2가지에서 총 5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제 탄수화물이라든가 가당 음료, 트랜스지방 같은 것들, 그리고 튀긴 음식처럼 이미 몸에 안 좋다고 익히 알려진 음식이나 식물성 기름, 통조림 같은 조금 생소한 음식들까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정제 탄수화물부터 보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쉽게 생각해보면 밀가루를 떠올리시면 돼요.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분과 섬유질이 제거된 정제 곡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빨리 소화된다는 특징이 있고, 이렇게 빨리 소화가 되니까 혈당 수치를 급격하게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인슐린도 급격하게 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를 비롯한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섭취를 줄여주시고 통곡물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음은 가당 음료입니다. 주스나 탄산음료 같은 걸 의미하는데, 네, 대부분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고 계시죠? 가공된 가당 음료에는 대략 한 캔당 설탕이 20에서 40g 이상 들어있어요. 이러한 음료들은 섭취하면 혈액순환과 신체 내부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내장지방을 만들기도 하고, 한 연구에 따르면 가당 음료 섭취 시에 CRP라고 하죠. 염증 수치입니다. 이 CRP가 음료 섭취 후에 증가하더라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당 음료 자체는 조기 심장마비 등과 관련성도 조금씩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만성염증뿐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가당 음료는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트랜스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트랜스지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고지혈증과 그런 트랜스지방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트랜스지방을 간단히 얘기하면 불포화 지방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마가린이라든가 쇼트닝, 그리고 과자 같은 것에 들어가는 가공 팜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인공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속에 염증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의 동맥경화까지 촉진시키고 결국에는 혈관의 염증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에 고지혈증, 당뇨 같은 질병의 위험들까지 모두 다 증가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다뤘었죠. 콜레스테롤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도 이 트랜스 지방을 자꾸 섭취하게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리고 동맥을 감싸는 내피세포의 기능이 손상돼서 염증성 단백질 수치인 CRP까지도 증가시켜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제 탄수화물, 가당 음료, 트랜스지방, 이렇게 세 가지는 여러분께서도 짐작을 좀 하셨을 거예요. 만성염증과 관련될 만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의외의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의외의 음식 첫 번째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챙겨 먹던 것들이에요. 무엇일까요? 바로 식물성 기름입니다.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 기름 같은 이런 식물성 기름에는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6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오메가6가 망성염증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당연히 오메가 어쩌고 하면 우리가 오메가3 챙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어쩌고 하면 몸에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만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비율이에요. 생선류에서 주로 섭취할 수 있는 오메가3는 우리의 혈액을 묽게 하고 혈액의 응고를 방지하고 혈액순환을 어느 정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전체적으로 살짝 없애주는 작용을 하는 반면 식물성 기름을 통해 섭취되는 오메가6는 상대적으로 혈액을 응고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줄여서 혈관을 이완시켜서 약간의 염증 반응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오메가 지방산의 이상적인 섭취 비율은 오메가3를 1 섭취할 때 오메가6를 2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1대2라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는 1대4에서 1대10 정도의 비율만 유지돼도 다행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식습관을 보면 약간 짜고 기름진 거 이런 거 조금 드시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1대20의 비율을 넘겨버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도한 오메가6 때문에 우리 몸속과 혈관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씨유, 콩기름, 옥수수기름 같은 것의 섭취보다는 들기름이나 카놀라유, 생선 같은 것들의 섭취를 늘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비율을 1대2 정도까지는 힘들어도 1대10까지는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가 1, 오메가6가 10. 자, 이렇게 의외의 음식, 식물성 기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의외의 음식이보다는 약간 모르고 있던 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통조림입니다. 통조림과 같은 캔 음식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퓨린이에요. 고등어, 꽁치, 참치, 통조림 같은 것들에는 등푸른 생선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일종인 퓨린이 풍부하죠. 여기서 퓨린 어디서 들어보셨죠? 퓨린은 통풍을 얘기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바로 퓨린이에요. 여기 영상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는데 이 퓨린은 단백질의 일종이고 등푸른 생선에 많은데 체내에서 분해가 되고 그러면서 요산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성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요산을 체외로 잘 배설시키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산이 자꾸 우리의 피 속이나 관절 같은 데 자꾸 쌓이게 되면 자꾸만 염증 반응을 더 계속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는 질병 있죠. 통풍, 이런 통풍이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통풍도 만성염증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특히나 이렇게 가공된 식품이죠. 통조림. 이 통조림을 살균하는 과정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수용성 물질인 퓨린이 자연스럽게 통조림 속의 물 안에 녹아들게 되고 결국에는 이를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통조림 음식을 먹게 되는 날이다. 참치캔 같은 거 맛있잖아요. 그런 걸 먹게 되는 날에는 꼭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을 다 따라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물을 다 따라 버리고 나서 5분 정도 상온에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렇게 냅뒀다가 후에 이 건더기만 쏙 건져서 조리를 해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만성염증과 요산 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염증에 안 좋은 음식들을 여기에 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짐작했던 음식들도 있지만 짐작하지 못했던 음식들도 꽤나 있죠. 섭취를 하시기 전에 이 표를 한번 보시고 내가 이제 만성염증이 계속 반복돼서 어떤 만성질환까지 가는 길이구나. 자, 이거를 조금이라도 늦추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조금이라도 피해 주시면 나의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만병의 근원이 되는 염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염증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 만성염증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간단하게 무엇을 덜하기만 해도 되는데 그 덜하는 게 바로 안 좋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러 영상들을 제작하다 보면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그럼 진짜 뭘 먹으란 말이냐? 먹을 수 있는 게 있긴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긴 하세요. 이런 맛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 맛있는 것들 많이 짜고 달고 맵고 이런 걸 많이 먹다가 기름진 것들까지 한 번에 이거를 다 끊기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음식들은 염증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들이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씩 바꿔주시고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습관을 자꾸만 길러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이제 한 가지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밀가루 하나라도, 정제탄수화물이라도 좀 덜 먹기 시작하면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거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씩이라도 좀 힘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 닥터 K였습니다.